안녕하십니까. 탐나는 주식 2PM 김영롱입니다. 탐나는 주식 2PM 안신혜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MSCI 리밸런싱도 마무리되면 우리도 좀 연말 분위기 좀 낼 수 있지 않을까요? 참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절하게 바라고 있을 텐데 그런데 또 현실 한번 직시해보자면 오늘 네. 상승도 물론 기관도 순매수하고 있긴 합니다만 외국인은 순매도 속에서도 그나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또 포스코를 사주다 보니까 지수가 좀 딸려 올라가는 느낌도 있고 그리고 어쨌거나 외국인이 제대로 좀 돌아오려면 뭔가 좀 지금까지 풀어야 될 숙제들도 많고 다시 한번 우리 시장에 대한 자체적인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아직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어요. 맞아요. 외국인이 순매도하는 사이에 우리 환경도 대외 변수 굉장히 꼬였습니다. 그런 데다가 지금 환율도 많이 올랐고요.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 생각하니까 고민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좀 우울해지죠. 네.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것도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면 당장 했죠. 그런데 안 되는 거니까 지금 당장 현실성 있는 지금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투자 전략만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걸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각종 종목 전략 다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탐나는 주식 2PM 바로 시작합니다. 예, 오늘도 시장에서 인기 있는 종목들 그리고 정말 투자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종금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김규태 대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또 시장에서 검색 많이 되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아무래도 딱 봐도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이나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종목들이 흰 종목 가운데서는 많이 있고 혹시 좀 더 관심 있는 눈에 확 띄는 종목 있으세요? 지금 최근에 이제 콘텐츠 쪽 관련 이슈가 많았어서 이제 예. 급등락은 좀 심하지만 이제 캐리소프트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에 이제 회사를 하나 인수하면서 네. 오늘 뉴스가 나와서 콘텐츠 쪽도 좀 유심히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전문가들이 콘텐츠 얘기도 진짜 자주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기회가 될 때 다시 한번 투자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고 그럼 방금 보셨던 이 많은 종목 가운데서 돌아온 안신혜 앵커의 원픽은 뭐가 될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안신혜 앵커. 네,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부터 한번 골라보시겠어요? 예쁜 푸드 사진이 있는데요. LG 싱큐에서 찍은 강아지 사진, 갤럭시 폴드에서 찍은 사진, 아이폰 11 프로로 찍은 사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진이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이폰 팬이라서 그런가 봐요. 그런데 5년째 아이폰을 쓰는 저에게도 아이폰 11 프로의 등장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 눈이 3개나 달려 있었거든요. 인덕션 디자인이다라는 논란도 있었죠. 그렇지만 막상 출시되고 나니 시장의 반응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일단 프로급 카메라 시스템을 사용해서 시야도 더 멀리 넓게 사용할 수 있고요. 밤이 두렵지 않은 카메라다라고 해서 밤에도 예쁘게 잘 찍힙니다. 방수쯤이야 당연히 되겠죠. 이렇게 아이폰 11 프로 다시 한번 시장의 호평을 받고 있는데 카메라가 증가되고 기능이 향상되는 사이에서 미소를 짓고 있는 건 카메라 모듈 업체 LG 이노텍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아이폰의 카메라 모듈 협력사가 LG 이노텍입니다. 내년에는 카메라 3개를 넘어서 쿼드러플 4개가 대세화되고 또 고화소 광학중 지원 모듈이 만들어지다 보니 고품질 제품 수요가 필요해지면서 실적 개선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LG 이노텍은 영리하게 선택과 집중도 하고 있습니다. 적자 사업이었던 전장, LED, 주 기판 사업을 점점 정리를 하기 시작했고요. 3분기에 희망퇴직도 받으면서 계속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작년에는 LG 이노텍은 1,152억 원의
자산을 매각했고 올해는 3분기까지 260억 원의 자산을 매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그 효과로 인해서 3분기는 실적 반등세로 이어졌고 내년까지 계속 호실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사상 첫 8조 원의 매출까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정리를 해보자면 2019년은 예상보다 좋았고 2020년까지 기대감이 더 커지는 상황입니다. 긍정적인 시각 계속 가져가 봐야 될까요? 하지만 주가 측면에서 보면 이 말 13만 원대를 뚫어내기 참 어려워 보입니다. 올 한 해 주가 흐름인데요. 맞고 떨어지고 그리고 맞고 떨어지고 이제 다시 한번 13만 원 근처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LG노텍 오늘도 13만 원 말을 뚫어내지 못하고 다시 한번 하락 쪽으로 가닥을 상승폭을 줄여내는 모습까지 나타나는데요. 내년 장밋빛 전망 믿고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아니면 말 13만 원을 뚫어내는 거 보고 사도 늦지 않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LG 이노텍 하면 저도 이 업계에서 처음 왔었을 때 되게 좋게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갤럭시에 뭐 카메라가 하나 많아야 2개 있었는데 앞으로 더 많아진다고 하니까 모듈은 더 잘 나갈 거야 했는데 주가 자체만 봤을 때는 한번 뭐 피크를 찍은 적도 있습니다만 안신 앵커가 얘기해 준 것처럼 올해는 꼭 그 저항선이 있었잖아요. 네. 좀 여러모로 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어떤 가격 전략을 듣기 전에 LG 이노텍 자체에 대해서는 그러면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LG 이노텍 같은 경우 이제 상반기에 굉장히 좀 우려가 많았어요. 이제 아이폰 쪽 이제 수량이 이제 점점 이제 판매가 많이 안 되고 있기 그랬죠. 때문에 당연히 이제 매출에 부정적으로 이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19년도 전체 매출액 지금 예상이 사상 최대 8조를 찍을지 않냐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은 되게 우려가 기대로 오히려 다시 바뀌게 됐고요. 2020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삼성 걱정, 애플 걱정인 거고 결국에는 잘 나왔는데 그러면 여기를 받아가서 LG 이노텍이 어떻게 또 앞으로 주가 향방을 결정지을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이번에 트리플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뭐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좀 경영 효율화를 시키긴 했습니다만은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카메라는 계속 이제 더 많이 달리는 추세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LG 이노텍은 얼마나 수혜 받아갈 수 있을까요? LG 이노텍 같은 경우 지금 렌즈 쪽 있어서는 이제 압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자동차도 이제 카메라가 많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과거에 이런 질문을 많이 했었어요. 이제 네. 자동차가 카메라가 들어가게 되면 한두 개가 아니고 요즘에는 센서 자체가 카메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 않겠냐. 하지만 지금 핸드폰 쪽 매출이 워낙 크기 때문에 굳이 이런 거는 아직 가시화되기 전에는 너무 기대하기는 좀 이르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지금 가격 측면에서 이제 13만 원을 이제 돌파하냐 못하냐는 아무래도 애플 쪽 판매량에 따라서 맞춰갈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LG 이노텍 가격 전략 바로 들어보도록 하죠. 매수가부터 해서 위로 아래로 가격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지금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 15만 원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손절가는 10만 5천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8월 말부터 외국인 수급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예.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존에 워낙 많이 판매가 됐기 때문에 이게 추후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는 핸드폰 중에 새롭게 이제 신규로 출시되는 핸드폰에 이게 납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또 오히려 판매량, 애플 전체적인 판매량은 줄어들지만 새로 이렇게 개발되고 나오고 있는 애플 핸드폰에는 굉장히 잘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오히려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목표 주가 15만 원, 손절가를 아까 얼마라고 하셨죠? 손절가 10만 5천 원. 10만 5천 원. 저 근데 매수가를 좀 여쭤보고 싶어서 왜냐면 15만 원이 나온 것도 아까 안시앵커가 짚어준 13만 원대를 뚫어야 된다는 거고 근데 우리가 괜히 저항선이란 말 하는 거 아니고 괜히 매물대, 매물벽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네. 13만 원대를 못 넘는다면 지금이 꼭대기인데 박스권에서는 그렇죠. 그러면 매수를 지금 가능한가 아니면 아예 확 더 떨어졌을 때 다시 한번 그때를 노려야 되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저희가 뭐 계속 종목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많은 재료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 개선이 엄청나게 많이 될 거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모든 뉴스를 통틀어서 기업한테는 어찌됐든 실적이 바탕되는 재료가 가장 좋은 뉴스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이 지금 일단 근데 예상입니다. 예상인데 실질적인 공식적인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고 이 부분을 확인을 한다면 충분히
13만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예. 지금 LG노텍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재료들이 아닙니다. 대부분 다 이제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매수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분할 매수로 시작해서 이제 실적 발표를 하긴 하고 나서 이제 마저 매수를 해도 늦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들어가도 괜찮다. 지금 들어가도 분할 매수로는 괜찮다 분할 생각합니다. 자신감. 저희가 여기서 좋게 말씀하시는 건 수익률 다 체크하고 있는 거 아시죠? 아, 네. 예, 매수가도 그러면 현재가로 이제 분할 매수 관점에서 보고 목표 주가 또 달성할 수 있을지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LG노텍 첫 번째 종목으로 살펴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 서울반도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급등을 하고 있는데 다만 서울반도체에 대해서는 글쎄 한때 코스닥 시장에서 엄청 핫할 때는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고 11월 초에는 오히려 목표 주가 하향 조정하는 리포트가 막 나왔었거든요. 네. 서울반도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서울 반도체 같은 이제 미중 이제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이제 중국에 진출했던 이제 매출이 좀 많이 안 좋게 돼서 네. 이제 계속 실적이 안 좋게 나왔어요. 이제 기존의 컨센도 이제 부합은 했었는데 실질적인 이제 영업 이익에 있어서는 하회를 했었고 매출액만 그냥 부합을 했던 거지 나머지 이슈들이 다 안 좋게 됐었는데 이제 금일 이제 독일 쪽 지적재산권 플랫폼 회사에 이제 관련 경매를 올렸는데 이 부분이 오히려 지금 긍정적으로 받아져서 주가는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 모멘텀으로 오늘 장에서 5.54% 급등 흐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면 투자 의견은 서울반도체에 대해서 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 의견 드리고 있고요. 예. 이제 목표가는 17,000원, 손절가는 12,000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 그래도 서울반도체에 대해서 매수 의견이 나왔고 목표 주가 17,000원에 손절가 12,000원이 나왔는데 띵동을 한번 지금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력 사업인 LED도 중국의 저가 공세에 밀리는 터에 알짜 핵심 기술인 98건의 특허를 매각한다. 이거 미래 먹거리 없어지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도 매수 의견을 주신다고요? 네, 매수 의견 드리는 이유는 지금 오늘 경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건이 있습니다. 이제 네. 첫 번째 네. 경매가 있는 특허건이 그 하나의 기술이 특허건이 이제 98개 정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예. 이 부분은 또 이제 5G 관련 이슈가 있어서 아무래도 외국 쪽에서 굉장히 탐내는 기술입니다. 요거랑 LED 관련 기술도 하나 있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이쪽에서 열심히 준비한 특허기 때문에 근데 아직 확정된 게 없어요. 이제 경매 이제 공개를 했다라는 것이지 이것을 누가 인수를 하고 이게 가격이 얼마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나온 게 없어서 아직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이거를 생각을 안 하고 계시는 부분이 뭐냐면 전체 매출에서 자동차 쪽이랑 이제 가전제품 쪽 매출이 굉장히 큽니다. 예. 근데 이 부분 성장세는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단순히 특허 한두 개에서 뺏긴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최근에 이 이슈 있기 전에 일본 렌즈 쪽 회사와 소송이 있었어요. 소송이 있었는데 7년 만에 승소를 했었습니다. 근데 예.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LED 쪽 같은 경우에는 특허권이 굉장히 좀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을 자기네들이 강화하겠다 해서 특허권을 굉장히 잘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팔고 단순히 팔고 이 부분을 이제 수익으로 잡아서 재무 개선을 하는 게 아니라 회사 쪽에서 밝힌 바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 판매가 되고 나면 이 판매 금액 가지고는 또 다른 이제 미래 핵심 기술에 대해서 이제 연구 개발을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오히려 회사 측면에서 유연하게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서울 반도체는 매수 의견 계속 가져가겠습니다. 하루 안신 앵커가 안 왔더니 공격적으로 굉장히 질문을 날카롭게 해줬는데 여기서 매수 의견을 줬는데 다시 매도하자고 하실 수는 없는 거니까 예, 매수 의견을 끝까지 유지를 하셨고 또 더 좋은 부분, 모멘텀이 될 만한 부분을 또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저희들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반도체 이렇게 살펴봤고요. 세 번째 종목 NC소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아니 얘기 듣기도 전에 띵동이 나왔어요. 뭐 저한테 질문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저희 지금 수익률 다 체크하고 계시는 거 아시죠, 대리님? 네. 아니, NC소프트 지난주에 탑픽으로 선정을 했는데 그때보다 가격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거 뭐 목표가 80만 원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다시 한번 보자라고 하신 게 손절 라인 알려주시려고? 아니면 뭐 어떤 의도로 다시 한번 가지고 오셨을까요? 약간 딩동 쪽에 딱 걸린 느낌이라고나 할까? 어떻게 귀가 또 한마디 해주시죠? 빨개지시네? 네. 아, 네.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적인 아직 탑픽입니다. 예. 그리고 탑픽이고 25일 날 사전 예약 클라이언트가
클라이언트 사전 예약이 했었어요. 사전 다운로드를. 그래서 예.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핸드폰으로 다운로드를 받아봤는데 아 역시 NC소프트는 완성도가 높다라고 느낄 정도로 네. 이제 내 핸드폰으로 직접 이제 티저 영상을 보고 나니까 좀 더 저는 개인적으로는 확신이 더 생겼었고요. 예.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급락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오픈하는 거에 대해서 재료가 소진된 게 아니냐. 그렇죠. 이제 예. 오픈되고 나면 끝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리니지 M 처음에 나왔을 때도 이런 이슈가 많았습니다. 네. 뭐 어제도 한 번씩 언급했고 저번 방송에도 한번 언급했었던 뭐 JYP 엔터 같은 경우에도 그때 뭐 가수가 나오게 돼서 뭐 성공을 하게 되면 모멘텀이 끝이 아니냐, 컴백하고 나면 끝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그렇게 끝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많지만 또 다른 케이스가 뭐냐면 결국에는 그 재료가 더 잘 되게 되면 더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더라고요. 예. 이제 리니지 M 모바일 같은 경우에서도 저도 굉장히 그때 당시에도 추천을 많이 했었었는데 아니 이게 그래픽도 안 좋고 이게 뭐가 되겠냐. 모바일로 RPG 게임이 실질적으로 구현이 가능하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막상 오픈을 하고 나니까 매출이 그렇게까지 많이 찍힐지 아무도 예상을 못 했던 거죠. 예. 트와이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까지 많이 뜰지 몰랐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몇천 원 하던 주가가 이제 거의 6만 7천까지도 올라갔었고 이런 부분은 특히 뭐 엔터 컨텐츠 같은 경우는 항상 있던 패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SM 같은 경우에도 과거 이제 소녀시대 했을 때도 네. 10,000원이 비싼 게 아니냐. 2만 원일 때도 2만 원이 비싼 게 아니냐. 뭐 돌아보면 다 그렇죠. 돌아보면 그렇죠. 근데 이제 NC 같은 경우 이제 연초부터 차트를 길게 쭉 보면 상승하는 추세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하락이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121선 지지를 하고 올라가게 되고 제일 중요한 게 오늘 밤. 예, 오늘 밤에 오픈을 하게 됩니다. 예. 오늘 오픈을 하게 되는데 이게 게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특히 NC를 좋아하냐면 최근에 넥슨에서 듀랑고라는 게임을 서비스 종료를 했었어요. 잘 안 됐잖아요. 예, 뭐 나름 그때 당시에 이제 정부에서 주는 상도 받고 잘 나갈 거라고 했었는데 이게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 이제 어느 순간 가금이라는 부분을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그럼요. 이렇게 들어갔는데 과연 가금을 하는 입장에서 과연 내 게임이 없어진다면 과연 이 게임에 있어서 가금을 또 할 것이며 또 신작에 있어서 이 배급사에 대해서 꼭 굳이 들어갈 것이냐.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NC가 굉장히 연속성을 계속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리니지 같은 경우는 아직도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오고 리니지 2도 아직 나오고 있고 예. 리니지 모바일 같은 경우에도 계속 나오고 지금 결국에는 바톤을 리니지 2 M이 예. 이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저번 주에 또 NC가 역시 또 NC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이제는 이제 모바일 게임을 PC로도 되게 많이 합니다. 이제 예. 앱플레이어 가지고 굉장히 게임을 많이 하는데 이제 자체적인 앱플레이어도 만들면서 이 부분에서 이제 뭐 방송을 할 수도 있고 이제 뭐 혈맹원들이랑 같이 대리님. 채팅을 할 수도 있고 대리님 네. 리니지2M 좋아하죠. 예, 이게 네. 애정이 엄청 느껴지고 좀 약간 슬슬 지루해져서 제가 끊었는데 개인적으로 팬이신 네. 것 같아서 저 그러면 마지막 이것만 여쭤보고 네. 팬심 좀 빼고 네. 투자 전략 측면으로 봤을 때 그러면 여전히 목표 주가 80만 원으로 그냥 밀고 갑니까? 진짜요? 네, 80만 원으로 가고 예. 내일 이제 하루가 지나가고 나서 내일 모레 이제 앱스토어 매출액이 찍힙니다. 네, 근데 그러겠죠. 앱스토어 매출액이 찍히는데 이 앱스토어 매출액이 시나리오가 굉장히 많은데 결국에는 리니지 M 매출을 넘어가게 되면 네. 다시 제가 생각이 나실 거고 예. 리니지 M보다 매출을 못하지만 네. 2등 정도를 해도 충분히 이 부분은 이제 시장 기대치에 맞추는 거고 예. 제일 최악은 리니지 지금 V4가 2등을 하고 있는데 예. V4보다도 매출이 안 나오게 돼도 제가 생각이 나겠죠. 이제 너무 강하게 얘기를 했는 거 대비 안 네. 나오는 게 아니냐라고 할 텐데 다시 NC소프트로 돌아왔어요. 게임 네. 전문 리뷰어 같으세요. 그래서 지금 NC는 충분히 재료 소진하지 않고 잘 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 월요일에 보잖아요. 어차피 다음 주 월요일 기대해 주시죠. 한번 NC 소프트에 대해서 그렇다고 저희가 안 좋게 생각한다는 건 아니고 네. 예, 주가 흐름들 또 일주일 남았으니까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NC 소프트까지 메리츠조금증권 영업부 금융센터의 김규태 대리 그리고 안신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